11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불자회장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국민 화합을 위한 조타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강 실장은 천주교인이지만 불교계와 대통령실이 더 가까워지는 데 역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중국 불교계와 함께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을 조명한 태고종이 올해는 여의도 국회에서 한중 불교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종 단독 대회에서 중국과의 교류로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간절한 기도가 가득했던 서울 도선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같은 주제나 문장이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100% 달라지는 전달력, 말하기 기술의 핵심을 전하는 BTN 불교TV 설법학교가 올해도 학부엘로 뜨거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큰 기온차에 가을 단풍이 색을 더하며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은혜사 단풍도 깊고 짙은 색이 사찰과 어우러지며 차별화된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불자회장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국민들이 화합의 길로 갈 수 있게 조타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불교계와 대통령실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조계사 템플 세관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불자회장 자격입니다. 이 자리엔 청와대 불자회 간사를 맡은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도 배석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대가 있어야 또 내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양날개가 이제 서로 건강하고 또 건전하고 또 풀어가면서 이제 서로 상생하는. 하지만 극단적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진호 스님은 한쪽의 목소리보단 통합된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대통령은 양쪽을 다 조율해야 한다며 강 비서실장에게 조타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화합된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정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이제 조타수 역할을 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도 진호 스님은 대통령실의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장 스님께서는 나라가 통합되고 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도 열심히 일해달라라는 주문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대통령께 제가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집안이 불교 집안이며 부모님 신심이 두텁다고 밝힌 강훈식 비서실장은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청와대 불자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맡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불교계와 대통령실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비서실장이 제일 좋겠다라는 여러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 역할을 자임하게 됐습니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은 총무원장 스님과의 비공개 예방 중 12월 12일에 수계우 원장 스님에게 법명을 받을 예정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중국 불교계와 함께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을 조명한 태고종이 올해는 여의도 국회에서 한중 불교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종이 단독으로 치러온 대회가 중국과의 교류로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그려낸 태고종 스님들의 영산제.
평소 자주 접할 수 있는 영산제지만 이날만큼은 무대가 특별합니다. 의식이 펼쳐진 곳은 국회 박물관 내 국회체험관. 태고종의 정체성을 짚는 학술대회가 열린 자리에 영산제가 더해지니 여야의 대립도 불교의 자비 아래 잠시 쉬어갑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뜻깊은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은 불교의 지혜와 자비가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태고종 제8차 학술대회. 지난해 중국 후저우시 불교협회와의 교류로 국제적 의미가 더해진 데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정치권과 협력해 학술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학술 세미나는 국사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양국 불교가 현대사회 속에서 어떠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술대회는 한중불교 문화교류의 역사적 계승 및 교류 방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석좌 교수는 700년 전 서곡천공과 태고보우의 만남처럼 한국과 중국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 공동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수행과 교학의 상호 보완, 그다음에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불교 문화를 개발하는 거고. 중국 측 발표자들은 두 선사의 만남보다는 서곡천공의 선차 사상이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배경을 조명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년째 중국 불교와 함께한 학술대회로 태고보우의 사상을 선양하고 한중 불교 문화 교류에 물꼬를 텄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교단 사적 위상 속에서 태고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불교의 뿌리로서 더욱 발전하며 중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문적 교류로 출발한 태고종과 중국 불교의 연대는 이제 문화협력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 외교사절단이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오늘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는 55만 명이 응시해 7년 만에 최다 수험생이 도전한 역대급 수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1,300여 시험장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쏟아낼 자녀들을 위해 전국 사찰에서는 수험생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의 유감없는 실력 발휘를 응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가득했던 서울 도선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 앞이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모습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도선사에서 수능 100일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현장입니다. 주지 취임 후 첫 수능 기도에 함께한 도심 스님은 석불전 재단에 향과 차를 올리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용기와 믿음을 북돋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본 실력대로 잘 볼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오늘 내일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셔서 우리 각자 손주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또 부모님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도선사는 지난 8월 5일 수능 100일 기도를 시작해 매일같이 수험생의 학업과 마음 안정을 발언해왔습니다. 도선사는 기도 동참 대중에게 합장주와 떡을 선물하며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엄마가 100일 동안 여기에서 기도 열심히 했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민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평온을 위해서 빌면서 깨달음을 알면서 오히려 더 엄마가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이 계기로 더욱더 이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커졌어. 떨지 말고 아는 문제 최선을 다해서 풀었으면 좋겠어. 화이팅! 편안하게 평소 했던 대로 긴장하면 더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 부탁한다. 오늘 전국 1,300여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도전하는 55만 수험생을 위해 도선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간절한 발언과 축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같은 주제나 문장이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달력은 100%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성과 발음, 표현 방법 등 말하기에도 기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처님 법을 전달해야 하는 스님들에게 필수가 된 말하기 기술. BTN 불교TV 설법학교에 전법 기술을 배우려는 열기가 올해도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AI를 이용한 설법이 더해져 호응이 더 컸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본을 읽으며 발음과 발성, 억양 등 자신의 말하기를 진지하게 살펴봅니다. 부처님법을 대중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말하기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입니다. BTN 불교TV가 지난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스님들의 포교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과 소통 접점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둔 톡톡톡 설법학교를 개최했습니다. BTN 불교TV 김지연 아나운서가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말하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을 추려 청중을 눈과 귀를 사로잡는 표현력과 하수를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분 나쁜 것도 행복한 것도 마음이 편안한 것도 불편한 것도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다 말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또 마음과 마음을 잇고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실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디지털 시대 새로운 포교 방법으로 이제는 필수가 된 유튜브 홍보. BTN 불교TV 유튜브팀 김유진 팀장이 나서 유튜브 채널 개설에서부터 촬영 기법과 업로드, 채널 관리 방법을 전수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유튜브를 해야 되지만 어려웠다. 하지만 오늘 좀 강의 들으시면 스님 한 분 한 분이 방송국이 될 수도 있고 사찰이 방송국이 될 수 있고 스님 한 분 한 분이 미디어 자체로 대표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참여한 스님들은 늘상 해오던 설법이지만 말하는 법을 교정하고 유튜브 활용과 AI를 활용한 법회 등 현대 시대에 필요한 포교 전략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스님들한테도 필요한 내용이고 이렇게 설법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불교대학 강의도 하고 있는데 강의할 때도 발음의 명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도움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스님들께서 설법이 최우선 의무인데 이 설법하는 이 방법이나 모든 것이 나는 필수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늘 많이 느꼈어요. 8번째 열린 톡톡톡 설법학교는 조계종 숙녀 연수교육으로 미디어 전법 시대 필수 교육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큰 기온차에 가을 단풍이 색을 더하며 절정을 맞고 있는데요. 천년고찰 은혜사의 단풍은 깊고 짙은 색이 사찰과 어우러지며 차별화된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공산 자락 천년고찰 은혜사. 산허리를 감싸는 단풍이 경내 곳곳을 붉고 노랗게 물들여 가을빛이 물결칩니다. 신라 현도광 해칠국사 창건 이후 매년 붉게 물들어왔을 단풍길 아래로 걸음을 옮기며 가을을 눈과 마음에 담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은혜사 와봤는데 단풍도 아름답고 사찰도 아주 오래된 것 같아 보이고 특히 그 단풍이 더 아름답게 물들어서 더욱더 보기가 좋습니다. 세월이 빚어낸 운치가 그대로 서며 있는 단풍길을 따라 걷는 걸음은 그 자체로 치유. 단풍잎 하나, 낙엽 하나에도 감사의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은혜사 잠깐 오게 됐는데 막상 오니까 단풍도 너무 예쁘게 잘 폈고요. 은혜사 오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한 번쯤 은혜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경 삼아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 이달 말까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여행 가는 가을
행복 2배 템플스테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1박 2일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3만 원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명상과 삼선으로 깊은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짙게 물든 은혜사의 단풍이 치유와 사색의 시간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가을과 올해를 돌아보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깃든 빠삐용 의자가 예비 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스님의 빠삐용 의자를 예비 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빠삐용 의자는 법정 스님이 송광사 불이람 건립 후 1976년에 수행을 위해 직접 제작 사용한 것으로 스님의 청빈한 삶과 실천적 가르침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은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 유산 가운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산을 등록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예비 문화유산 제도의 첫 사례로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국가유산청은 관보 고시를 거쳐 법정 스님의 빠삐용 의자를 예비 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방송과 신문,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이들을 시상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3회 불교 언론 문화상 시상식에서 BTN 불교TV 양유근 기자의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가 언론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명상 구매 실태를 점검하고 간화선을 포함한 명상의 본질적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BBS 부산 불교방송의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이 대상, KBS 복령사 수행일기가 TV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대중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한 수상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영월 대원사가 창건 14주년을 맞아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을 증명법주로 기념법회와 극락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원사는 지난 9일 3,000제곱미터 부지의 신도 기도정진 공간으로 활용될 단층 목조 건물 극락전을 조성했습니다. 주지 향인 스님은 극락전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도량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대원사가 수행과 포교 중심 도량으로 모든 중생이 극락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낙성법회와 함께 진행된 창건 14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는 방송 댄스, 민요 공연, 노래자랑 등으로 대중과 함께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지역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전일빌딩에서 열린 행사에는 연합회장 소훈 스님, 고문 도성 스님, 원효사 해청 스님, 태고종 지공 스님, 이계표 전남 문화유산위원, 최성열 조선대 명예교수, 이순규 전 남도 불교문화연구회 회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소훈 스님은 지금 광주의 교세가 약하지만 과거부터 전해져 온 수많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광주 빛고을 관등회 기념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 증심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과 심신사지 석비, 운천사 마애열의 좌상 등 지역 불교 문화유산의 활용과 보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신유엔이 제2정사를 낙성하고 세계 종교로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신유엔은 지난 8일 도쿄의 총본부와 전 세계 정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신 제2정사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본부 경내에 위치한 신 제2정사는 46년 전 이토신조 개조 증명으로 11면 관세음보살을 점안해 낙성한 이후 이날 11면 관세음과 보현보살, 사천왕 점안으로 삼밀성취를 증명하는 중창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유엔 교도들은 등경산 신초지에서 봉수한 호마 등불을 다시 밝히며 정진과 자비의 서원을 다짐했습니다.
이토신소 원주는 내년 창종 90주년을 앞두고 신제2정사 낙성으로 신유엔이 세계 종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원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백양산 선광사가 24회 개원 기념법회와 효사랑 경로 큰 잔치를 봉행했습니다. 선광사는 지난 7일 경로잔치를 열고 지역 청소년 30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24번째 개원을 기념했습니다. 주지 성문 스님은 옥도 다듬지 않으면 돌에 불과하다며 스스로를 잘 다듬어서 훌륭한 인재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초청법사 청량사 주지 운암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자비와 공경에 있고 효행이 곧 수행이며 가정의 화합이 곧 불국토의 씨앗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종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가 제14회 어울림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대기고등학교에서 열린 한마음 대축제는 공넣기와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동창회 회원간 화합을 다졌습니다.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 고영권 회장은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휴원 스님과 문대림 국회의원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